여러분, 연금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아마 금을 만들려고 했던 좀 신비로운 사람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긴 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수수께끼 같아요. 완전 암호문 같죠? 오늘 그 암호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물 속에서 태우고 불 속에서 씻어라. 이게 한 연금술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니, 물 속에서 어떻게 태우고 불 속에서 어떻게 씻으라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점이 궁금해지는 거죠. 연금술사들은 왜 이렇게 일부러 헷갈리게 꼭 수수께끼처럼 말해야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모순의 언어죠. 밤의 어둠과 낮의 빛속을 동시에, 그것도 날개도 없이 나는 까마귀라니. 상상이 되세요? 이처럼 연금술사들은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로 묶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역설, 이게 바로 그들의 언어였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의 물질, 1000개의 이름입니다. 연금술의 최종 목표, 바로 현자의 돌 있잖아요. 이 현자의 돌, 즉 프리마 마테리아가 바로 이 모순의 결정체였습니다. 보세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천하고 값싸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완벽해요. 또 쉽게 날아가 버리는 성질이면서도 단단한 고체이기도 하고요. 제일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모두의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 신비한 물질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나이자 전체라고 했어요. 또 1000개의 이름을 가졌다고도 했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둠 속 영혼의 불꽃입니다. 연금술에서는요, 이 점이라는 게 그냥 점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 창조의 중심, 그 자체였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스킨틸라, 우리말로 하면 영혼의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불꽃인 셈이죠. 이 스킨틸라라는 건요, 아주 보잘것없는 물질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신성한 빛이에요. 일종의 변형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연금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게 바로 이 작은 불꽃이었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 작은 불꽃을 부르는 이름도 정말 다양하고 시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땅속에서 빛나는 물고기의 눈이라고도 했고요. 또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보이지 않는 태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불꽃이라는 상징이 연금술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돌에 새겨진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모든 것. 이게 바로 볼로냐의 수수께끼라고 불리는 비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대체 뭘까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서 모든 것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비문을 두고 온갖 추측을 다 했어요. 이게 과연 고대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정교한 장난, 일종의 농담일까? 하고 말이죠.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기묘한 답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심리학자 카르 융의 말처럼 이 비문은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순전한 헛소리였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이 수수께끼가 농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걸 풀려고 했어요. 연금술사들은 이건 태양과 달이 합쳐진 현자의 돌이다 라고 했고, 어떤 신화학자는 이건 숲의 요정이야 라고 주장했죠. 또 어떤 철학자는 이건 바로 인간의 영혼 그 자체다 라고 해석했어요. 결국 이 수수께끼는 그냥 텅 빈 거울이었고, 사람들은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분야의 관심사를 비추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농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빠져들었는지 아세요? 1683년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해석만 해도 자그마치 45개나 됐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신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연금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심리학자 카를 융이 이 현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 비문이 뭐였냐? 바로 팔이 끈끈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생각과 상상들이 날아와 철썩 달라붙는 그런 끈끈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투사할 수 있는 텅 빈 스크린,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서 투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다가 네가 그런 거지? 하고 덮어 씌워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수수께끼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텅 빈 그릇이었을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가, 즉 그 답변들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바로 그 답변들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연금술사들은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단순히 화학 실험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간 마음속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들을 탐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플라스크 안에서 물질이 변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 그 마음이 변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연금술사들은 돌과 불이라는 대상에 자신의 내면을 비춰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수수께끼에 우리 자신을 투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이나 혹은 격렬하게 비난하는 대상이 사실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볼로냐의 수수께끼는 무엇인가요?